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투자 전략실입니다. 기존의 상한가 랠리에서 이름을 여러분 조금 바꿨습니다. 저희가 정식 투자 자문으로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이야기를 드리는 만큼 앞으로도 더 신뢰감 있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정보들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항상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잘 지켜봐 주시면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준비한 내용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 무엇이냐? 7년 만에 마지막 기회가 왔어요. 한 달 내 폭락, 남은 현금 이때 올인하세요. 큰돈 법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슬슬 7월 달부터 시장이 유동성이 약해질 것이고 시장에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락이 나오는 걸 알겠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를 딱 짚어드리기 위해서 잘 찾아봤는데 날짜도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따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를 시작해야 되는 타이밍, 그리고 집중적으로 정말 비중을 크게 채워야 되는 타이밍,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내용, 여러분들께서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내용 준비해 봤으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할 건데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항상 여러분들께 선물 설명드리고 있죠. 바로 제가 준비한 하반기 대세 상승 자료집인데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만 싹 다 모아놓은 자료집을 준비해놨습니다. 우주, 로봇 자율주행, 풍력, 태양광까지 시장에서 하반기에 대세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 업종마다 딱 두 개씩만 딱 골라서 내어드렸거든요. 이미 로봇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그렇고 태양광 풍력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그렇고 종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직 안 간 종목들 알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자료집 확인하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갈 수 있으니까 20페이지 넘게 잘 준비해놨어요. 다 무료예요. 우리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해당 자료집 무료로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말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진짜 오늘의 영상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7월부터 시장이 하락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TGA 잔고가 서서히 채워지는 과정 속에서 뭐 짧으면 1개월, 길면 3개월 동안 시장에 둔화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설명을 정리해 드렸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세하게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기존에 알고 계신 분들도 잘 보세요. 도대체 이 TGA 잔고는 무엇이냐? 사실 이거 명확하게 해놓고 가지 않으면 헷갈리거든요. 뭐냐면 미국 재무부의 통장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통장은 어디다 쓰냐라고 하면 정책 자금들이 다 여기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 돈들이 쓰일 때는 이 통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통장들이 그래서 뭐 세금이라든가 관세라든가 이런 돈을 걷어들이면 다 이제 재무부 통장으로 모였다가 필요할 때 돈이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TGA 잔고, 연방준비위원회 잔고입니다. 이 계좌는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TGA 잔고 증가는 정부 수입의 증가 또는 지출의 감소, 그리고 잔고 감소는 정부의 지출 증가 또는 수입의 감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보통 TGA 잔고는 세금을 통해서 많이 채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물론 세금을 걷어들인 만큼만 돈을 쓰면 좋겠지만 요즘에는 정부 정책 자체가 굉장히 복지를 많이 해주는 정책으로 현재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걷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요. 그러다 남은 빈 공간은 뭐로 채워야 되냐? 미국의 채권 발행으로 채웁니다. 국채를 찍는 거죠. 국가가 내가 결국에는 나 알지? 나 믿고 국채 사. 우리가 결국 돈 갚아줄게라고 하면서 빚을 내 가지고 현재 정부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7개월 동안 이 TGA 잔고가 방치됐는데요. 물론 뭐 세금은 들어오고 법인세도 뭐 들어오고 하긴 했는데 뭐 관세도 들어오고 하긴 했지만 뭐가 문제였냐면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기본적인 세금에다가 채권 발행을 통해서 빈자리를 채운다라고 설명드렸죠. 근데 이 채권 발행이 안 됐었습니다.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여태까지 7개월 동안 방치됐었죠. 어찌저찌 긴축 재정하고 아끼면서 잘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4년도 말부터 현재 2024년 말부터 미뤄져 왔던 부채 한도 협상이 최근 7월 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중에 하나로 껴서 추가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태까지 7개월 동안 방치되고 발행을 못했었잖아요. 이런 방치됐었던 지금 현재 이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채권 발행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원래 모자랐던 부분도 채워야 되겠지만 이번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서 법인세 감면 정책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년간 약 4조 5천억 달러, 하나 돈으로 하면 6,145억 달러의 공백이 현재 채워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달러가 아니라 6,145조입니다. 한화 돈으로. 제가 이거 오타가 났네요. 조의 공백을 채권으로 발행을 메꿔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채권 발행이 안 그래도 7개월 동안 미뤄져 왔었기 때문에 채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서 법인세 감면 정책까지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채권 발행이 대량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뉴스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을 미국 정부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서 어떻게든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줄 수 있는 사람, 발행을 하면 누군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줄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이 많이 내놨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니어스 액트법, 이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미국의 채권 시장으로 끌어오는 법안이고요. 그리고 SLR, 은행 자본 규제 완화. 결국에는 이것도 은행들이 미국의 채권을 살 수 있을 만한 여유를 만들어주는 법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 근본적으로 채권의 이제 수요가 더욱더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천천히 떨어지는 분위기가 나오면 채권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모두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을 만한 정책인데 이 정책이 모두 4분기부터 본격화됩니다. 지금부터 아니에요. 진짜 빠른 것도 8월 중순 이후부터입니다. 본격적으로 내년 초부터 지금 지니어스 액트법 같은 경우에 특히나 내년 초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법이에요. 통과가 됐지만 바로 시행이 아닙니다. 영향을 끼친다라고 해도 4분기부터 영향을 끼치지 지금 당장의 유동성을 바로 공급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빈 공간이 생기죠. 4분기는 10월 달부터 11월, 12월이잖아요. 빈 공간인 7월, 8월 유동성 위기의 가능성이 매우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9월 달은 미국의 전통적인 약세 시장입니다. 항상 평균적으로 안 좋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의 회계연도는 항상 9월에 마감하고 10월에 다시 시작합니다. 모든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딱 9월에 받는 게 보이시죠, 그죠? 모든 이제 회계연도가 그거에 맞춰가지고 진행이 되거든요. 기업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통적인 기업들이 이에 맞춰서 회계를 마감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에 따라 세금 내야 되니까 돈 쓰겠습니까? 안 쓰죠, 그죠? 게다가 이때는 자사주 매입도 금지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유동성이 잠깐 멈추는 시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평균적으로 이 12개월 중에서 9월 달이 미국의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의 평균을 내봤을 때도 약세가 가장 약한 증시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총 지금부터 한 3개월 정도 가는 시장의 약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께 설명해 드려요. 마침 과거에도 TGA 잔고가 채워지는 과정, 이것도 부채 한도 협상 잘 안 되면서 계속 미뤄졌을 때, 이때도 채워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증시가 약 3개월 정도 동안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보이시죠? 실제 2022년도 1월달 아까 전에 여기 채우는 것 첫 번째 여기 채우는 과정 속에서 미국의 증시가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약세를 보입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급락한다 폭락한다 아니고요. 비교적 계속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이슈에도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요. 자, 그리고 2023년도 7월 아까 전에 보셨던 요 시기죠. 2023년도 7월 요때 TGA 잔고 채우는 과정, 이때도 부채 한도 협상 안 돼서 미뤄져서 잔고 비었다가 급하게 채웠죠. 이 과정 속에서
미국에서도 역시나 미국의 증시는 강세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었던 증시였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정도 동안 증시가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럼 뭐 좀 앞서 설명드렸던 거에 좀 더해드린 거죠. 중요한 건 언제 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께 기준을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유동성이 약해지는 시기가 지금 현재 조심해야 될 시기죠. 그럼 언제 사야 될까? 이 TGA 잔고가 7천억 달러까지 채워지는 시점부터 매수가 유효합니다. 결국에는 미국 채권 시장이, 미국 주식 시장이 자금을 빨아가다 보니까, 유동성을 빨아가다 보니까 결국엔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TGA 잔고가 충분히 채워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하필 7천억 달러냐라고 하면 이제 이 항상 미국의 재무부는 몇 월까지 얼마까지 채울 거예요라고 계획을 내놓거든요. 그 계획을 보면 7월 말까지는 5천억 달러, 9월 말까지는 8,500억 달러가 목표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7월 말까지 2천억 달러 정도 채워야 되는 상황이고요. 9월까지 추가적으로 3,500억 달러 더 채워야 되는데 9월에 법인세가 들어온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법인세가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1,000억에서 1,300억 원이 평균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에는 한 7천억 달러부터는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걸 어느 정도 예상치에 따라서 좀 우리가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지만 좀 넉넉하게 잡아서 그래서 7천억 달러부터는 돈을 더 지금 현재 재무 잔고를 채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부터 유동성 위기가 조금씩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7천억 달러부터 서서히 분할 매수를 여러분들께서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나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시장의 최저점일 거야, 이게 시장의 완벽한 저점을 형성할 때일 거야, 최저점일 거야, 이런 거 아닙니다. 가장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에요. 굳이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요런 눌림목 자리에서 뭐 요런 정도의 타이밍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눌림목 나오고 흔들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그 이후에 증시는 상승의 흐름을 그려갔습니다.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눌림목 이후에 완전 최저점에서 잡진 못할 거예요. 하지만 단기 반등이라든가 상승의 추세로 좀 이어갈 수 있을 만한 타이밍에서 잘 잡아갈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 매수가 절대 아닙니다. 분할 매수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고 그러면 내가 분할 매수 시점을 알겠는데 진짜 집중해서 정말 강력 매수를 해야 될 만한 타이밍은 있나요?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엄청난 폭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저도 거기까지 예상이 안 돼요. 뭐 신이 아니니까 알 수 없겠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최악의 위기가 왔을 때 집중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야 될 만한 구간을 찾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 단기 조정이 아닌 급락이 나온다면 코스피 기준에서 신용 잔고가 약입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이게 정확한 수치면 매우 좋겠지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언제부터 긴장하고 지켜보면 되냐면 약 12% 구간, 뭐 11%에서 12%, 13%, 뭐 너무 넓은 구간은 아니고 11에서 13% 중간 구간이라 보시면 돼요. 이 사이부터 적극적인 매수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스피 증시는 현재 과거부터 항상 이 신용잔고가 과도하게 빠질 때마다 단기 저점을 잡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고의 저점을 잡았다 이게 아닙니다. 최고의 저점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신도 알 수 없어요. 갑자기 여러분들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사건이 생기거나 갑자기 뭐 9.12 테러 같은 사건이 또 터지면 말도 안 되게 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단기 저점에 대한 가능성은 확실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신용잔고를 통해서 이거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코스피 증시인데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밑에 보이시는 신용잔고 보세요. 신용잔고가 이 고점에서 꺾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이너스 12% 정도의 구간을 여기부터 시작해서 꺾이기 시작해서 마이너스 12% 정도의 구간, 이 꺾이기 시작한 구간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2% 구간을 정확하게 검은 선으로 그어놨습니다. 확인되시죠?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최저점에 산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저점 부근에 살 수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신용잔고가 1년치밖에 안 돼서 이것밖에 못 보여드리는 건데 과거에도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이 부근
수치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12%로 떨어지진 않습니다만은 시장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부근 11%, 12%, 13% 요 부근에서 여러분들께서 저점 매수를 들어가면 우리가 적어도 못해도 단기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단기 반등 이후에 추세 상승을 이어갈지 아니면은 단기 상승이 나왔다 또 떨어질지는 시장 상황을 좀 더 분석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확실한 건 단기 반등을 잡기에 폭락하는 증시에서 단기 반등을 잡기에는 가장 명확한 기준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기준 중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고 개인 투자자 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지표라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 신용잔고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마저 설명드리면 지금 신용잔고가 높다고 무조건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신용잔고가 과거 통계상 10년 정도 통계상 20조 이상 갔을 때는 항상 증시가 떨어질 때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지금 상법 개정하면서 역사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건 당연하긴 한데 지금 현재 6월 달에 20조 원 돌파 이후에 7월 23일 기준에서 23조에 육박하기 때문에 단기 눌림목이 나올 때 잘못하면 요게 터져 나올 가능성이 꽤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신용물량 마이너스 12% 구간부터는 집중 매수를 생각해 보셔도 된다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너는 마이너스 12%가 무조건 나온다고 보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이걸 공부하고 생각하는 이유는 미리미리 대응하는 거예요.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그때 가면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분할 매수의 시작은 TGA 잔고가 7천억 달러부터 여러분들께서 모이면 하라고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짜 증시가 폭락이 나오는 분위기다. 폭락이 날 땐 무슨 기준에서 주식을 잡지? 제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신용잔고 마이너스 12% 구간부터 분할 매수하기 시작하면 적어도 단기 반등 구간은 확실하게 가능성 높게 잡아낼 수 있다. 단기 반등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단기 반등은 그 이후에 약 한 달 정도 동안 증시가 반등하는 거예요. 그게 추세 상승이 될지 그리고 이게 단기 상승이 이어지다가 끝나버릴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시장 유동성 분위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미국이 본격적인 유동성을 풀기 직전이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푸는 정부죠. 그래서 저는 눌림목 이후에 과거 이 트럼프 정권 때 단기간 눌림목이 나왔다 코스피 증시도 날라갔잖아요. 그죠? 이런 비슷한 차트의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언제부터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지와 분할 매수 시작하다가 언제부터 집중적으로 비중을 팍팍 채워야 되는지까지 간단하게 기준을 좀 정해드렸는데요. 이런 미리미리 대응하는 머릿속으로 미리미리 대응을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해 두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폭락이 오기보다는 적당한 조정 이후에 날아가는 증시가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멘탈의 부분에선 더 좋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기준을 잡고 정해드려 보도록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투자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폭락이 나올 때는 적어도 제 생각이 좀 나지 않으실까 좀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저는 그 정도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요거까지 좀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장 많이 떨어지는 주식을 사면 안 되고요. 가장 싸게 나온 주식 아닙니다. 이런 급락장 속에서도 덜 떨어지거나 잘 버티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런 기업들 웬만한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이거든요. 심지어는 7월달, 8월달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7월달, 8월달 발표되는 실적은 바로 4월달, 5월달, 6월달 트럼프 정부의 본격적인 관세 부과가 시작됐던 시기입니다. 그때 기업들이 얼마나 잘 대처했는지가 이번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서 이어지는 3분기 발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번 2분기 발표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잘 대응했는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응을 잘한 기업이 나중에도 트럼프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잘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잘 대응하는 기업이 결국 좋아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 긍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을 잘 골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난 이런 종목들을 혼자 고르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좋은 종목들을 모아서 내어드리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설명해드렸던 무료 자료집을 드리는 곳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무료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자료집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해당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혹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름을 바꿨죠. 이재진의 주식 투자 전략. 제가 여러분들께 입에 붙진 않습니다. 투자 전략실이죠. 주식 전략실이라고 이름을 바꿔놨는데 어플리케이션 다 바뀔 예정이에요.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재진이라고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든 정보를 100% 무료로 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냐? 2배 급등 후보 자료집, 이런 후보 종목들 왼쪽에 보이신 자료집을 통해서 많은 종목 내어드리고 있고요. 차트가 예쁜 종목들 급등 1일 급등 추천주 내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장 시작 전에 아침 주요 뉴스 플러스 관련주 정리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 마감 이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오늘의 주도 테마주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저희 투자자분에서 안전하게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이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100% 무료고요. 심지어 핸드폰 번호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안전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정보 보호하시라고 일부 다 뺐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얻어갈 수 있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같은 정식 다운로드 받는 곳에서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진이라고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나와요. 보시면 클릭하시면 이재진 검색하시면 이제 상한가 랠리 나오고요. 이제 곧 투자 전략실이라고 바뀌겠죠. 설치 버튼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리케이션 화면이 나오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 화면에서 100% 무료로 모든 컨텐츠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전주 시황을 포착제로 100% 무료로 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이용해 보세요.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께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항상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부 컨텐츠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급등천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공직을 첫 번째 특별 자료집이라고 있습니다. 공직을 두 번째 글 클릭하시면 대세 상승 자료집 클릭할 수 있으니까요. 꼭 다운로드 받아가 보시고요. 매일 1일 추천주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하시고요. 장전 시황을 클릭하시면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 관련된 종목들도 정리해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이 강하게 급등했는지도 정리해서 매일 흐름들을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결국 주식은 흐름입니다. 흐름을 이해하시기 쉽게끔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 무료로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볼게요.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희 온더블 투자자문에서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정보들 많이 무료로 내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